コ町に私がそんな冗談。 신생 비코마치 멤버로 제의받은 메무초는 아쿠아와 함께 이치고 사무소로 향합니다. 이 정도면 이미 스카우트맨 아닌가요? 메무초는 다른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업무 제휴 형태로 계약을 했기에 자유롭게 일을 따와도 상관이 없었죠. 따라서 이치고 프로에서 의뢰하는 아이돌 업무 역시 가능한 상황. 하지만 그녀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몇 살을 속인 건데. 공식 나이는 18살이었지만 그녀의 실제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아이돌이 꿈이었었던 메무초, 현모 가정에다가 동생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 말고 꿈을 쫓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메무초는 대형 기획사 최종 심사까지 오게 되는데 홀로 고생한 어머니가 몸져 눕게 되면서 메무초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교 역시 그만두고 온갖 일을 했던 메무초. 덕분에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어머니 역시 건강해졌지만 이미 그녀의 나이는 23살이 되고 말았죠. 고등학교 휴학 중인 신분이었던 메무초의 갈 곳 없는 열정은 방송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현역 여고생 컨셉의 방송으로 떴던 것입니다. 메무초는 역시 25살의 아이돌은 무리라고 체념하는데 그녀의 앞에 루비와 카나가 나타납니다. 메무초의 이야기를 모두 엿들은 두 사람은 그녀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고작 나이 따위가 동경하는 마음을 막을 순 없다고 메무초를 다독입니다. 아쿠아는 카나에게 루비와 메무초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지만 와 정말 단단히 삐진 우리의 카나씨. 하긴 그 장면을 봤으니 말이죠. 어쨌든 이로써 신생 비코마치는 정식 스타트를 맞이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미나미는 루비에게 오빠의 키스씬을 본 소감을 물어봅니다. 그런 걸 굳이 물어봐야겠니 친구야? 미나미는 언젠간 루비가 아카네와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루비는 오빠가 아카네에게 품은 감정이 연애의 감정은 아닌 것 같음을 느끼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프릴은 지금러브 덕분에 눈호강을 든든히 했다고 하네요. 야 시력이 좋아졌다고? 그만큼 지금러브의 주목도는 상당히 높았고 아쿠아는 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아졌죠. 한편 비코마치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합니다. 메무초는 뮤직비디오 영상도 서둘러 제작하고 싶었지만 카나는 아직 곡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다리자고 하죠. 하지만 그녀들의 그룹명은 비코마치죠. 그렇다면 1세대 비코마치의 노래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 늑장 부리다간 30대가 될 거라면서 서두르자는 메무초씨. 그렇게 세 사람은 1세대 비코마치의 곡들로 댄스 연습을 합니다. 두 명의 아이돌 오타쿠의 열정에 지쳐 잠시 휴식 중인 카나에게 물을 건네는 아쿠아. 그러나 카나는 지금러브에서 일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쿠아에게 험한 태도를 보이고 맙니다. 여전히 아쿠아를 좋아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카나. 그녀는 아쿠아가 서 있던 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부라기와의 약속 장소에서 만남을 갖게 된 아쿠아. 카부라기는 어째서 아이의 과거를 알고 싶냐고 묻고 아쿠아는 그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팬이기 때문에 라고 답합니다. 카부라기는 아이와 연이 있었기에 함께 여러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당시 아이는 프로 의식은 바닥인데다가 주위와 어울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그저 어린애에 불과했습니다. 카부라기는 그런 아이를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극단 나라라이의 워크숍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워크숍을 다녀온 아이는 그 후로 몸단장을 신경 쓰기도 괜찮은 식당을 물어보기도 했으며 단숨에 어른의 얼굴이 되었다 라고 카부라기는 평가를 내리죠. 카부라기는 라라라이의 단장을 소개시켜주기로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주는 것인지를 묻는 아쿠아에게 그는 아쿠아로부터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빚을 만들어두면 아쿠아가 잘나가게 되는 먼 미래에 큰 이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아리마 카나와 메무초에게도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며 신생 비코마치를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루비는 가능성이 없나요 선생님? 메무초는 카부라기로 부터 재팬 아이돌 페스티벌 참가 기회를 얻습니다. 루비는 첫 라이브를 대형 무대에서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들뜨고 카나는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지만 그 무대는 평범한 그룹은 몇 년이나 활동해야 설 수 있는 무대였기에 결국 받아들이죠. 자 여기서 당장 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코마치의 센터 정하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딱히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 중요해. 센터는 아이돌의 꽃이자 그룹의 얼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죠. 하나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츤데레 루비와 꼰대 메무초가 하고 싶은 모양이군요. 메무초는 미디어 경험이 많은 자신이 딱이라고 하지만 이에 루비는 그렇게 치면 카나가 센터라고 합니다. 카나가 아역 시절 데이트를 친 피망체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이죠. 코앞에서 남의 흑역사를 들추는 천진난만한 두 사람. 카나는 자신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메무초는 노래방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센터를 하자고 제의합니다. 하지만 카나는 그 대결엔 참가하지 않기로 하죠. 그녀는 자신을 센터로 세우면 그룹은 망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어온 아리마 카나씨. 그렇기에 그녀는 더더욱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 온 것입니다. 자신을 그저 성가시고 꼬인 여자라고 욕하면서까지 말이죠. 루비는 아쿠아가 카나를 칭찬한 이야기와 함께 선배는 성가시지도 꼬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エムチョも可愛いね
めっちゃ照れる。 와, 성가시고 꼬인 거 맞네. 결국 루비와 메모초만 노래방에서 점수 대결을 합니다. 근데 점수 상태가 두 사람은 숨도 돌릴 겸 카나의 피망체조라도 부르기로 하는데 카나의 이름을 검색하자 뜨는 수많은 노래들. 그녀는 피망체조 이후로도 음반 활동을 나름 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카나의 다른 노래를 감상합니다.